복싱과 MMA 그리고 그라운드가 섞인 독특한 단체가 나왔습니다. 바로 UFC 파이터 출신이자 맨주먹 복싱의 신이라 불리는 마이크 페리가 만든 새로운 격투 무대 더티복싱 챔피언십. 복싱보다 실전적이고 MMA보다 화끈한 전장으로 주먹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깔끔히 치워낸 단체입니다. 그런 더티복싱의 취지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 등장했으니 바로 펀치력 하나만큼은 손가락에 꼽힐 만한 로젠 스트로이크. 갑자기 UFC를 떠났던 그가 스타일에 어울리는 최적의 무대로 입성한 것인데요. 과연 더티복싱이란 단체는 무엇일지, 또 로젠 스트로이크가 어떤 성과를 이뤘을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 수리남 태생인 자이루 진유 로젠 스트로이크는 17살 때 킥복싱을 시작해서 2009년부터 프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2012년에 MMA 데뷔전을 치렀지만 킥복싱에 집중하기 위해 MMA 활동을 중단했고 차원이 다른 화력으로 76승 1무 8패 64KO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7년 다시 MMA로 돌아온 로젠 스트로이크는 내리 4연승을 질주하며 MMA 6승 무패 5KO를 만드는데요. 이를 토대로 UFC에 진출한 로젠은 2019년 주니어 알비니와 격돌, 타고난 감각으로 카운터를 터뜨리면서 2라운드 KO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젠은 이어지는 경기에서 한 방에 이름을 알립니다. 시작과 동시에 체크훅을 터뜨리며 다운을 얻어낸 그는 파운딩 후속타로 UFC 역사상 가장 빠른 KO 공동 10위를 달성, 데릭 루이스, 프란시스 은가누와 함께 헤비급 최강의 하드펀처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승 기류에 올라탄 로젠은 백전노장 안드레이 알롭스키마저 간단하게 짓밟아버리는데요. 리드훅 한 방으로 의식을 꺼버리면서 29초 KO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로젠 스트로이크는 헤비급 선수들과 구분되는 확고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장 188cm로 헤비급 평균보다 작은 편에 속하지만 리치가 198cm로 거리를 길게 잡는 것이 가능한 그는 극단적인 카운터 스트라이커로 앞손에는 체크훅, 뒷손으로는 오버핸드를 활용하며 뒷중심을 잡아놓고 위험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속사포 펀치를 날리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선 선제 공격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치구도에서 이득을 챙길 만한 옵션이 없는 만큼 먼저 들어와주지 않는다면 지루한 양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유로 지능적인 움직임에 하나씩 잡아먹히고 있었으나 경기 종료 4초를 남겨두고 기적의 역전포를 터뜨립니다. 그렇게 4연속 KO로 랭킹 6위를 꿰차게 된 로젠은 예전부터 끈질기게 저격했던 프란시스 은가누를 만납니다. 타이틀샷을 받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은가누와의 대결을 강력하게 희망했던 로젠 스트로이크. 은가누의 경우 전진러시가 핵심이기 때문에 상식을 파괴하는 괴상한 움직임이 등장하면서 로젠의 카운터가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분명 3번의 카운터를 맞췄으나 자세가 망가지는 와중에도 풀스윙을 터뜨리면서 로젠 스트로이크의 무패 행진이 20초 만에 마감됩니다. 그리하여 10승 무패 6KO에서 1패를 추가한 로젠은 이 경기를 기점으로 한계가 명확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주니어 도스 산토스를 만나지만 산토스의 빠른 발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중앙에서 카운터만 고집하는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빠른 핸드스피드와 막강한 화력을 가졌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스타일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체력이 떨어진 산토스가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서 흐름을 주도하던 인앤아웃이 한순간 붕괴되고 마는데요. 덕분에 케이지 커트에 성공하자 빠지는 길목에다 리드훅을 장렬, 어려운 각도를 스탠스 전환으로 해결하는 기술적인 KO를 거둡니다. So he ate the left hook and then lands that right hand of his own. Had Junior in all sorts of trouble. Boom, there it is. Junior got caught with his back up against the cage as well. 그렇게 승리는 따냈으나 고전을 면치 못한 로젠은 발빠른 시릴간을 상대하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통통 튀는 스텝과 광속잽에 끌려가던 그는 원거리 견제를 날릴 때마다 손해가 쌓여가고 카운터 거리 바깥에서만 움직이자 셋업이 부족한 로젠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제 공격으로 돌파하거나 그래플링을 섞어야 되지만 상대방의 실수만을 기다리는 로젠. 오히려 거구의 시릴간이 압박하자 펜스를 등지고 마는데요. 결국 5라운드 내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은간우전을 능가하는 치명적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하여 초반의 기세가 무색하게 타이틀 전선에서 멀어진 로제는 원패턴 선수들이 그렇듯이 상성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발이 느린 사카이를 상대하자 케이지 커트에 성공하고 단숨에 거리를 잡아내면서 라운드 종료 1초를 남겨두고 버저비터 KO를 따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경기에서 블레이즈의 레슬링에 호되게 당한 로제는 알렉산더 볼코프에게 또다시 무너지고 마는데요. 뒷중심의 수동적인 파이팅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면서 201cm의 고공 폭격에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Man, both guys landed. He landed some big shots there, but Volkov was able to stay in the pocket. But Biggie Boy throws him. Oh! 그 결과 탑10은 지켰으나 체급 내 존재감이 희미해진 로제는 실력은 출중하지만 상위권으로는 가지 못하는 아쉬운 행보를 걷게 됩니다. 누구보다 날카로운 카운터와 타격 센스를 가졌음에도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테크닉이 부족한 그는 전진형 타격과는 손쉽게 꺾으면서도 장신의 아웃파이터나 그래플러를 만날 경우 속절없이 패배합니다. 다만 신체 능력이 떨어졌다거나 헤비급 치고는 많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높이 오르진 못하더라도 10위권 안팎을 지킬 수 있는 경쟁력이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2024년 오랜만에 2연승을 거머쥐면서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2025년 어느덧 36이 된 로제는 연패에 빠져있는 세르게이 파블로비치를 만납니다. 만약 여기서 승리한다면 5위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리어에 한 방이 달린 중요한 시합을 치르게 된 로젠. 더군다나 파블로비치의 경우 아웃파이터 성향이 아닌 만큼 상성을 따졌을 때도 분명한 승산이 있었습니다. 경기는 시작되고 파블로비치가 선제 공격을 감행하자 체크 훅이 터질 만한 괜찮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발을 받고 휘두른다면 나쁠 게 없는 상황에서 로젠의 체크 훅과 파블로비치의 스트레이트가 격돌합니다. 이에 위아래로 높낮이를 속여보지만 카운터잡이답게 침착하게 기다리는 로젠. 그럼에도 거칠게 돌파하는 파블로비치. 카운터를 치기 전에 한 박자 빠르게 공격합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움직임에 망설임이 묻어나는 로젠. 자신이 좋아하는 양상에서도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데요. 결국 터프한 전진에 경직이 된 것처럼 넘어지면서 은간호에게도 카운터를 휘두르던 로젠이 부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제는 선수로서 한계를 느낄 법한 뼈아픈 시련을 겪습니다. 카운터 타이밍은 잡아내지만 신체 능력이 미세하게 떨어지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그는 몸에 맞지 않는 선제타를 시도하다 카운터에 걸려버리고 화물차 태클에 하염없이 구겨지는 등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부각되는 최악의 시합을 펼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 방이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체크 훅이 빗나가는 로젠. 결국 전방 위로 털린 끝에 판정 패배를 당하고 마는데요. 정면 승부를 좋아하는 상대에게 손도 쓰지 못했다는 것은 2024년의 2연승이 마지막 불꽃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하여 UFC 9승 6패 8KO, 통산 전적 15승 6패 13KO를 기록한 로제는 이 경기를 끝으로 UFC를 떠납니다. 그는 방출 통보를 받은 것인지 본인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7년간의 UFC 활동이 영광이었다는 짧은 소감만을 남긴 채로 다른 단체로 이적하거나 파워슬랩 도전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러던 2025년 6월 파블로비치전 패배 이후 4달 만에 등장한 로제는 어쩌면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줄 최적의 전장을 만나는데요. 바로 UFC 출신이자 BKFC에서 활약 중인 마이크 페리가 창설한 더티복싱이란 단체입니다. 그럼 더티복싱 챔피언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싱과 MMA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더티복싱은 펀치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한 단체입니다. 4온스 혹은 5온스의 쿠션이 있는 글러브를 사용하며 라운드당 3분으로 진행되는 더티복싱은 단체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클린치 파이팅도 가능하지만 스피닝 백피스트, 손바닥치기, 손날치기, 팔꿈치 등 발로 하는 모든 공격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MMA처럼 파운딩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만약 스탠딩에서 타격에 의한 다운을 당할 경우 그라운드에서도 공격을 지속할 수 있는데요. 다만 던지기나 태클 같은 모든 종류의 테이크다운을 불허하며 스탠딩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잡을 경우 심판 재량에 따라 클린치를 떼어놓거나 파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프로복싱을 지루하게 만드는 잡고 때리는 전략, 다시 말해 히트 앤 클린치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로젠 스트루이크의 더티복싱 데뷔전을 보시겠습니다.
특유의 스탠스는 유지하되 좀 더 앞중심으로 옮긴 로젠이 조심스레 압박을 시도합니다. 상대는 MMA 출신의 빅터 카루도소. 격투기 커리어만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선수입니다. 체크 훅을 노려보지만 의도가 읽혀버린 로젠. 깊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카운터를 맞힐 수가 없는데요. 이에 패턴을 파악한 빅터가 앞발만 넣음으로써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백스핀 블로를 노려보지만 동작 수행이 어설픈 빅터. 계속해서 먼 거리를 유지하는 로젠. 아직까지는 UFC 시절과 흡사합니다. 클린치가 발생하자 팔꿈치로 찍어버리는 로젠. 철저히 이득을 추구하는 영리한 운영을 구사하고 이에 스피닝 엘보를 날려보지만 로젠의 방어력을 뚫어내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기다리던 로젠이 앞손을 살려주기 시작합니다. 뒷손 커버링을 확실히 잠근 채로 서서히 압박하는 로젠. 높낮이를 속여주며 파워샷 셋업에 돌입합니다. 이에 똑같이 복부를 노려보지만 앞손이 거슬리는 빅터. 레프트 풀스윙이 가드에 막혀버리고 카운터로 인해 펀칭 거리를 만들지 못하면서 흐름을 잡는 데 실패합니다. 그렇게 판도를 설계한 로젠은 UFC의 위험을 알 수 있는 강렬한 한 방을 선사합니다. 빅터의 왼손을 주시하던 그는 첫 동작이 그대로 카운터를 장렬. 가벼운 후속타 파운딩을 넣어주면서 2라운드 KO로 승리합니다. 계속해서 레프트 롱훅을 고집하자 미끼를 주기 위해 오른손 가드를 열어놨고 여기에 낚인 빅터가 풀스윙을 던졌는데요. 이를 기다리던 로젠이 라이트 폭탄을 터뜨리면서 한 방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전장에서 부활에 성공한 로젠은 헤비급 타이틀샷 후보로 강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더티복싱의 경우 이제 막 출범했기 때문에 선수풀이 얇은 상황이며 흥행을 위한 간판 스타가 필요한 만큼 로젠을 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존 존스, 드미트리우스 존슨, 로이 존스 주니어 등이 이 단체의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요엘 로메로는 198cm의 거인을 한 방에 끝내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맨손 복싱보다 안전하고 복싱, 무에타이, MMA 등 다양한 종목과 밀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임드 선수들이 활발하게 진출할 것 같습니다. 그럼 더티복싱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회가 더 치루어지면 다시 말해 좀 더 데이터가 쌓인 다음 그때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